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관 조문별 진단이고요. 오늘은 정관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관 빨리 마무리하고 파트 3의 이제 핵심인 임원 보수 내용부터 개별 소득 유형에 대한 내용을 쭉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관 중에서 여기 보면 이사에 관련된 내용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택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관 조항 중에서 택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제 카페 보물창고 가서 정관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정관 해서 검색하면 요 키워드에다가 필요한 어떤 그 내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간혹 카페 보면 정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키워드 몇 개 쳐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관을 쳤는데 뭐 이게 등급 신청 이런 게 막 뜨네요. 여기는 없어요. 2번에 가보면 여기 보면 9588번에 정관 표준 정관 있습니다. 가셔서 첨부 파일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다운 받아놨어요. 그래서 정관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타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타일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를 쭉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데 총 이렇게 보면 한 58개 58조 이 58조죠. 58개 조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텍스와 관련된 조항은 이 거의 60여 개 조문 중에서 텍스 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딱 뭐 3개 조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조항들은 상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텍스와 관련된 조항은 여기 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자, 이 조항하고요. 그리고 중간배당 이익배당 조항도 뭐 상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정관에 규정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배당하고 현물배당 요 조항 정도가 텍스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교재 가보겠습니다. 자, 교재 이사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입니다. 자, 교재로 보면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자,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보수와 퇴직금인데, 자, 1항이 이사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이 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자, 먼저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관련 내용을 보시면 자,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상법에 있는 규정의 내용이 임원의 보수는 일단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네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상법 조항에 있는 내용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설계를 약간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을 발생을 해요.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정관은 정관에다가 임원보수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죠. 정관에는 뭐 임원의 보수는 뭐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 또는 뭐 주주총회 결의를 정한다라고 이제 해놓고 매년 주주총회를 할 때 총회 결의를 통해서 매년 임원의 보수를 승인을 하죠. 그러니까 상장기업 주주총회 안건, 결산 주주총회 안건 중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상장기업은 이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정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는데 비상장기업은 매년 주주총회를 실제로 하질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비상장기업은 정관에다가 그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자세하게 정해 놓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이제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제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자, 1항에다가 임원의 보수를 이렇게 내용을 정하는데 자,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제정한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다라고 해서 위임을 시키죠. 그러니까 정관에는 임원보수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하고 별도의 이제 규정을 제정하는 절차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임원보수 한도를 정관에다가 뭐 5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이렇게 필요한 어떤 범위 내에서
정관에 정하는 형태로 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상법 정한에서 정한 내용대로 총회 계류로 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의 일정 한도를 딱 정해놓고 회사의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정한 10억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모형을 저는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사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청 계류로 정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위임하죠. 정관에다가 뭐 근속기간에 대해서 뭐 몇 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정관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하진 않죠. 대부분 다 위임합니다. 총회의로 정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에 의한다라고 위임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임원의 보수는 여기 보시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계류로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주주총회 계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세법의 요건 때문에 그렇죠. 세법은 주총에서 정한 정관에서 정한 그 범위 내의 금액은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정한다는 얘기는 정관 변경을 요하는 거고 그건 반드시 주총의 특별 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반드시 주총의 계류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이사회 계류를 제정하면 되고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사가 3명 이상이 아니어서 이사회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주총의 계류를 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상법상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그 대부분 판례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원 보수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원의 보수는 어떤 내용을 먼저 보시냐면 보면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성과급, 특별 성과급 이런 것들도 다 임원 보수에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심지어는 퇴직금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죠. 실무 유의사항 보시면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있죠. 위임받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근로자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하는데 임원은 회사와 사무 처리 위임 계약을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고용 관계에 따른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임원이 받는 일정한 보수에는 임금이 아니라 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그런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임원의 보수의 범위는 뭐 월급, 뭐 상여금, 성과급, 뭐 특별 성과급, 퇴직금, 퇴직 1호금도 다 임원의 보수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정관 정비 작업을 하거나 임원 보수 규정 같은 거를 정비하실 때 이 개념을 고려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모든 이런 보수 합계가 정관에 정한 요 10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사 감사의 보수에 가로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보수는 제외하고 매년의 어떤 성과 보수의 개념으로 받는 것만 보수로 한정한다라고 정관에 이렇게 못 박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에 있는 퇴직금은 요 10억 한도랑 별개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세무상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원 보수하면 이제 매년 받는 뭐 연봉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만 임원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임 보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임원 보수나 임원 퇴직금 조항의 내용, 소득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할 때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샘플 정도로 해서 보수 퇴직금 조항은 정비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 관련된 중간 배당 조항입니다. 자, 중간 배당 조항은 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중간 배당은 중간 배당 조항이 없으면 회사가 이제 그 3월 정기주총 할 때 이제 결산 배당밖에 못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3월 달에 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내년에 하지라고 이제 미루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관에 중간 배당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중간 배당으로, 중간 배당도 이사의 계류를 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배당 계류를 해서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상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그 나올 거예요. 배당 내용 할 때 자세하게 나오는데 상법상 중간 배당 조항이 있어야지만 배당을 할 수 있고 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에 중간 배당 조항이 있고 중간 배당을 하여야지 정관에 중간 배당이 없는데 임의적인 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중간 배당 했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세법상 가직금, 업무원 가직금으로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관 정비 작업을 하게 되면 중간 배당 조항은 반드시 기록해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간 배당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인데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주총의 결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소득은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배당 소득에 대한 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무적으로도 포켓이 바뀔 수 있는 소득의 기속처가 바뀔 수 있는 배당 플랜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강의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활동 파트 4에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배당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간 배당 규정을 규정해서 회사가 필요한 때나 유동성이 높은 때 이사 결의를 통해서 탄력적인 배당 정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의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물 배당 조항입니다. 자, 회사는 여기 밑에 내용 보시면 상법 내용 먼저 보시면 자,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관에 그러니까 금전, 그러니까 현금 외에 뭐 다른 자산으로 배당을 하려고 그러면 정관에 반드시 정해야지만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정관에 이와 같이 현물 배당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배당은 대부분 다 현금 배당을 하죠. 현금 배당을 하는데 이제 회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뭐 회사의 어떤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추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현금이 부족하면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정기 작업을 할 때 미리 넣어 놓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 작업 하실 때 이사 감사 보조 퇴직금과 중간 배당, 현물 배당 이게 이제 택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인데 요 세 가지 조항을 본 샘플 참조하셔서 의사결정할 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소득 유형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임원 보수부터 해서 쭉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